안녕하세요. 신호부동산의 대표 이상기입니다. 자, 오늘은 신호부동산의 대표 이상기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식생활, 그 다음에 이제 교통문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문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은 한국보다 선진화된 부분도 있고요. 어떠한 부분들은 이 나라의 문화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시면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오시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 요즘 뭐 한국의 MO이란 쌀국수 식당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 뭐 반세오라든가 이런 가게들이 생기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건 베트남 음식이 한국과 똑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밥 먹을 때 꼭 첨가해서 먹는 누엉멈이라 불려지는 물고기 피싱 소스.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의 멸치 액젓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어, 멸치가 청어목가의 물고기인데, 베트남도 청어목가의 아주 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을 잡아서 그거를 맑게 국물만 우려서 먹는 겁니다. 그걸 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단백질 보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 베트남 음식들이 되게 에, 뭐라고 그러죠? 좀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맛이 아주 이렇게 특이점이 없어요. 근데 요거 이제 이 달거나 뭐 짜거나 이런 것들 별로 없고 밋밋한데, 이 느엉맘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달달해지고 맛있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쌀국수 같은 경우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퍼라는 쌀국수,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유명한 특산품 중에 하나인 분부,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노이 음식이죠. 쌀국수가 원래 이 퍼가 하노이 음식이에요. 더운 지방 음식. 이 남쪽에는 덥잖아요. 하노이는 춥고, 그래서 뜨뜻한 국물을 먹는 나라고. 이 남쪽은 더우니까 차가운 걸 먹어야 되는데, 한국처럼 냉면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게 되는 분띠능.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서 면에 야채랑 섞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넣고 비벼 먹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에 가시면 푸띠오라고 그래서 예, 해산물로 만든 아주 시원한 국물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수 중에 하나인데, 술 드신 다음에 드시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국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이 베트남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국과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못지않게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마늘 볶음밥도 있고요. 마늘이 뭐 우리가 잘 좋아하는 모닝글로리에도 듬뿍듬뿍 들어가고요. 모든 음식에 반드시 마늘이 들어간다는 점 잊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국 분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여행을 다니시다가 제일 충격을 받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시면 요즘도 많은 공중 화장실에 가 있으면 베트남 글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좌변기에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한국 분들이 관광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으로 사람이 올라가 쪼그려 앉아 있는 그림에 X표를 칠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좌변기에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베트남 친구들 다 물어보면 좌변기에 앉으면 볼일을 볼 수 없대요.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불편하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올라가서 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트남이 1859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발전된 문화가 하나 있죠. 화장실 문화, 비데. 이렇게 화장실 절변기 앉으시면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물총 같은 게 하나 달렸어요.
한국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오셔갖고, 베트남은 굉장히 위생적이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물총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는 물총이 아니고요.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있는 비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비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한 아주머니가 내가 그러면 오늘 밤에 한번 사용해 보겠다. 라고 하시고, 다음날 저를 만나서 막 화를 내셨어요. 너 때문에 내 옷이 등이 다 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동이다 보니까 잘 조절해서 쓰셔야 됩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맞춰 쓰셔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베트남 대중 화장실에 가시면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곤란을 겪으시는데, 대중 화장실에 가실 때는 꼭 화장실에 가셔야 한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 데서나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한국은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빌딩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지만, 베트남은 화장실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휴지도 비치해야 되고, 수돗물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도 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중 화장실에 돈 받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돈 받는 데 가야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화장실은 개방해 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관광 오셔서 시내에 들어가시면,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오시면 놀라는 게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죠. 오토바이가 뭐 지금 현재 나오는 대수가 뭐 한 7천만 대 가까이 전국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7천만 대라고 그러면 이 나라의 인구의 3분의 2예요.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1년에 300만 대 이상이 팔리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다 회장님이, 혼다가 제일 유명 메이커고요. 제일 많이 팔려요. 그래서 혼다 회장님이 새해가 되면 베트남 쪽을 보고 큰 절을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요. 요즘 들어서서는 차가 많이 팔리고 있죠. 자가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죠. 야, 차값이 비싸다며 웬 차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예.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제일 경차, 모닝. 그리고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모닝 모델, 모닝하고 동급인 차, i10이 있는데, i10은 한국에 팔지 않아요. 이런 차들이 베트남에서 사면 한 3만 불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차들이죠. 근데 베트남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차를 어떻게 사냐? 대부분 차들의 절반가량은 그랩이라 불려지는 대중교통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부로 사갖고 끌고 다니고, 그걸 영업해서 할부 내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차랑 오토바이랑 섞여 다녀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는. 그래서 앞만 보고 다니니까 차량들이 오토바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호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우회전 시 시도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우회전 시 분명히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보통 머리 위에 있는데 오토바이 신호등들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우회전했다가는 경찰한테 걸려요. 공안한테 걸려서 벌금을 내든 뒷돈을 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 또 사거리에서는 직진 신호가 대부분이에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자, 차는 왼쪽에 가고 오토바이는 오른쪽에 가는데,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차를 앞질러 가야 돼요. 양보하면 절대 못 가요. 무조건 앞만 보고 들어가면 다들 차들이 서주고 양보를 하는 문화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가야 할 적에 먼저 신호등 이 깜빡이 켜고 꼭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행할 때 횡단보도 문제인데요. 파란불이 들어와도 오토바이는 지나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건너셔야 되고, 걷기 시작했으면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걸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트남도 발전하면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생기면서 주거 공간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 주거 공간이 베트남에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베트남 아파트들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층, 2층에 전부 다 상가예요. 아침에 내려와서 사 먹어야 되는 나라죠. 출근을
등교를 새벽같이 합니다. 등교는 7시까지 해야 되고 대부분 직장이 7시 반 전엔 등교를 출근을 다 해야 되는데 아침을 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 먹는 구조입니다. 근데 해 먹으려고 그래도 베트남 로컬 집들에 가면 주방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이 공간도 없지만 해 먹을 거리들이 별로 없어요. 뭐 가스레인지든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민들은 대부분 사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집들이 4m 폭의 깊이가 한 8m, 12m가 기본이에요. 그 공간에 층층에 뭐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방 한 개, 두 개의 주거 공간에 살고 있다. 그 얘기가 뭐죠? 가족은 한 열댓 명인데 방은 몇 개 없으니까 대부분 다 같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면 신혼부부도 서민들은 부모랑 같이 자든 형제랑 같이 자든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자식 낳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공간들을 주거 공간을 이해하시면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밥을 해먹기보단 사먹는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게 더 편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때 뭐 내 옆에 여러 사람이 자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빨래 같은 것도요. 우리는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비가 맞으면 다시 빨아서 말립니다. 그래야 옷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베트남 친구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빨래를 했으면 그냥 말려서 비해줘도 말려 입는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와셔서 하시는 얘기가 베트남 애들한텐 안 씻나 보다 하시는데 씻어요. 씻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빨래에서 나는 냄새들이 좀 심각하다 보시면 되고 북쪽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월, 2월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습기도 있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빨래 자체가 마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눅눅함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한 2박 3일 정도 가는데 마르는데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걸 입다 보니까 좀 청결하지 않은 느낌이 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주거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단히 가족이 살기에는 굉장히 비좁은 게 현실이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베트남의 그냥 이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습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베트남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베트남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현대적으로 고급스럽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이 렌트에서 들어가 살기에 굉장히 편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베트남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에 자막에 있는 전화번호나 SNS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화호 부동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